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이런 인간을 사회에 풀어놓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인간들이 있죠. 오늘 다룰 사건 역시도 이런 인간 말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부토 키에키. 1950년 나가노현 스자카시 출신인 그는 야채 가게를 운영하던 집안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무렵 어머니의 병을 계기로 가게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 아버지가 철공소에서 일하며 가정을 지탱했죠. 성장 환경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케이키는 어린 시절부터 말재주가 무척 좋았고, 이 때문에 사람을 잘 웃기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허언증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가령 초밥집에 가짜 배달을 시킨다든지 연회 장소에 수십 명분의 식사를 예약하는 등 요즘 흔히 말하는 노쇼 범죄를 일으켜 아버지에게 혼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물론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으면 케이키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을게요 라면서 울며 사과했지만 이 버릇은 끝끝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당시 케이키의 친형에 따르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뒷수습을 못하는 녀석이었다. 라는 말로 어린 시절의 그를 회상했습니다. 이후 케이키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집을 나와 일본 전역을 떠돌며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1974년 24살의 나이로 일본 자위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언뜻 보기엔 엄격한 군대 생활이 사람을 바꿔놓을 것 같지만 케이키는 변하기는커녕 동료들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동료의 지갑을 훔치다 발각되어 사기 및 절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자위대 역시도 징계 면직을 당해 무직이 되었죠. 사실 보통 사람의 기준에서 이런 범죄로 해고를 당할 정도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 것 같지만 이 인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케이키는 반성은커녕 사기 5건, 절도 2건 및 기타 경범죄를 벌였다 적발되어 1975년 2월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후 1977년 4월 가석방을 받은 케이키는 출소 후 곧바로 주거침입 및 절도를 벌이다 체포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1980년 3월엔 또 절도 사건을 벌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다시 가석방을 받은 후엔 무전 취식, 사기 등 4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1983년 2월 5일 어느덧 30대가 된 케이키는 일을 내서 돈을 벌기는커녕 감옥에서 알게 된 야쿠자를 찾아가 몸을 의탁하려 했지만 그에게 마땅한 일거리를 받지 못하자 숙소에 드러누워 TV를 보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는 TV 화질이 상태가 안 좋다 라며 64세의 여성 숙소 주인 A씨에게 불만을 표시했고, 그러자 A씨는 불만은 돈이나 내고 나서 말해요 라는 말로 그를 쏘아붙였는데요. 이 말에 격분한 케이키는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후 격렬한 몸싸움 끝에 목을 졸라 그녀를 기절시켰습니다. 문제는 케이키는 의식이 없는 그녀의 목에 전기 코드를 감아 확실하게 목숨을 빼앗았다는 점이죠. 살해 이후 그는 시신을 벽장에 숨긴 뒤 현금 20만원가량과 예금 통장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한편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A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행방불명되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숙소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되어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투숙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 숙박 명부와 목격 정보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갔고, 2주 후인 1983년 2월 19일 도쿄의 한 찻집에서 한가로이 차를 마시던 케이키를 무전 취식 혐의로 일단 체포했습니다. 참고로 잡혔을 당시 그의 소지금은 몇백 원 뿐이었다고 하네요. 이후 조사 과정에서 케이키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결국 살인 및 절도죄로 징역 15년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예전 사건이라 그런지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그러나 케이키의 범죄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긴 형기를 채우고 1998년 4월 출소한 케이키는 나이가 들었어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업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며 생활했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똑같이 거짓말과 범죄를 반복했는데요. 그는 출소 몇 달 만에 한 신문기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사건 정보를 팔겠다 라고 제안했지만
그가 팔겠다는 사건 정보는 케이키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기에 가까웠죠. 물론 신문기자는 당연히 이 제안을 거절했고, 이에 분노한 케이키는 기자의 이름을 악용해 700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을 허위로 예약하는 등 어린 시절과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했습니다. 아무튼 출소 이후 그는 대형 건설사 간부 행세를 하며 칠레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공항건설 때문에 일본에 귀국했죠. 라며 가짜 명함을 이용해 7천만 원가량의 가구를 허위 주문하거나 축하 선물용이라며 500개의 선물용 과자를 주문하는 등 악질적인 노쇼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방식으로 그에게 피해를 입은 업체만 약 30곳에 달했으며 실질적인 피해액만 1,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가짜 명함으로 그는 나고야 시내 술집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과 금품 절도를 벌였고 다시금 체포되어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인간에게 징역 2년이라니 진짜 할 말이 없네요. 2002년 1월 14일 5번째 복역을 마친 후 사회로 돌아온 그는 여전히 일자리를 얻기는커녕 또 무전 취식과 절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딱 2달이 지난 2002년 3월 14일 11시 무렵 이날 케이키는 돈을 훔칠 작정으로 나고야시 나카구의 파티오라는 술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 가게는 61세 여주인 치바 하루에 씨가 혼자 운영하던 곳으로 한산한 시간대였던 데다 그다지 인기가 없는 가게라 케이키는 쉽게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갈 수 있었죠. 당시 치바 씨는 처음 보는 손님에게 영업시간은 12시까지예요 라는 말을 했는데 케이키는 1시간 만에 훔치기는 어렵겠다 라고 생각해 범행을 포기하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치바 씨는 영업시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라며 그를 붙잡아 앉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가게는 회원제로 운영되던 곳으로 처음 오는 손님을 바로 앉히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었지만 불황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터라 치바 씨는 무리해서라도 그를 가게에 들였던 것이죠. 아무튼 케이키는 술을 마시며 기회를 엿봤지만 치바 씨는 경계심이 강해 훔칠 틈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초조해진 케이키는 담배를 사오겠다며 가게를 나와 도망치려 했지만 치바 씨가 눈치를 채고 따라 나와 그를 다시 가게에 들인 뒤 출입문까지 잠가버렸습니다. 무전 취식을 염두에 두고 아예 도주로를 차단해버린 것이죠. 결국 돈을 훔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고 생각한 그는 이대로 잡히면 다시 감옥에 갈 거라는 불안감에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넘어뜨린 뒤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케이키의 손을 물어뜯었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 도움을 요청했죠. 하지만 시간은 이미 새벽 3시였던 터라 그녀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케이키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전기 코드로 다시금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술잔이나 카운터 등 손으로 만졌던 곳을 전부 물수건으로 꼼꼼히 닦아내는 것은 물론 8만원가량의 현금을 훔친 뒤 외설 목적으로 그녀가 살해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시신의 속옷을 다리 중간까지 끌어내린 후 지문이 묻지 않게 수건으로 손을 감싼 다음 문을 열고 도주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치바 씨의 귀가가 늦어지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상가 관리자에게 전화를 했고 아침 8시 40분 무렵 관리자의 딸은 가게 안에서 치바 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했지만 현장에는 지문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단서가 없었죠. 한편 케이키는 사건 직후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3월 14일 밤 그는 다른 술집에서 무전 취식과 절도를 벌였고 다음 날에도 다른 술집에서 절도를 시도했지만 이것이 발각되자 곧장 도주했는데요. 그런데 이 2번째 범행 당시 그가 마셨던 맥주병에서 지문이 검출되어 경찰은 지문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기록을 조사했고 결국 케이키는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16일 시내를 수색하던 경찰이 그를 발견,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참고로 체포 당시 그의 소지품은 고작 10엔 동전 하나와 여러 장의 가짜 명함뿐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케이키는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갔다, 시비가 붙어서 여주인을 죽였다 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결국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 직전에도 30건의 절도를 벌였다,
살해 후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는 등 위장 공작을 벌였다 라는 말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케이키는 변호사와 아무런 상담도 없이 멋대로 갑자기 말을 바꿔 돈을 빼앗으려고 죽인 게 아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강도살인을 부인했는데요. 이에 변호 측은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목을 조른 것이다. 죽이려던 것이 아니다. 금품을 갈취할 의지가 없었다. 라며 강도살인이 아니므로 유기형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15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명백히 금품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라며 검찰 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한편 다만 계획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라는 말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 도중 작은 소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재판에 참석했던 피해자 치바 씨의 남자친구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와 케이키를 구타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판결에 납득할 수 없었던 검찰과 변호 측은 각기 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에서 변호 측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획성이 없는 범행이다. 조용히 하도록 하기 위해 목을 조른 것이다. 라며 여전히 유기형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피해자 유족의 처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는 1983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가게에 들어간 순간부터 강도 살인을 노렸다. 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6일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냉혹하고 잔인한 범행이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것은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살인으로 장기 복역 후 갱생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비슷한 생활을 계속한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 이는 결코 사형을 면할 수 없다. 라는 말로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파기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키는 곧장 상고했죠. 하지만 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결국 그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역전재판이라는 단어는 흔히 무죄를 받았을 때 하는 말이지만 이 사건 역전 사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